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백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인 예산 편성 실태는 경제 성장률과 인구 성장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 시 진정한 주민의 행정 요구를 외면함으로 이전 제244회 임시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사회 조사를 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인구 성장률의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과대 추계로 도시 계획이 왜곡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등 경제 성장률의 문제는 대구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 재정 자립도가 높고 지역 내 총 생산이 낮다는 것은 그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취약한 생산 기반을 강화해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 총 생산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기준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울산은 6,537만 원으로 대구 2,231만 원보다 3배가 높습니다. 그러면 울산이 대구보다 실질적인 지역민의 삶의 질이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생산 측면의 국내 총 생산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14년 6월부터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주관적인 지표를 포함해 11개 영역의 총 71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소득과 소비 자산에 초점을 맞춰 생산 측면인 1인당 국내 총생산 대신 소득 측면인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대구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여전히 시도순위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생산 측면의 분배, 소비 측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대구시 소득통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내 총생산 규모가 58.4조 원으로 지역 총소득이 65.3조 원으로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지역 총소득 비율이 CRDP분의 GRI 곱하기 100이 119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80입니다. 이것은 지역 내 총생산보다 지역 총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내의 총생산에게 지역 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더해져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둘째, 1인당 개인 소득이 1,835만 원으로 시도순위 7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인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231만 원에 비해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당 민간 소비 지출 1,68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700만 원 수준 99.9%로 시도순위 6위를 나타내 마찬가지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2017년 지역의 순소득 구성을 보면 임금 등 근로소득이 5.8조 원으로 가장 많고 재산소득 2.9조 원, 영업잉여 1.7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유입된 소득 대부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으로 개인 부분의 증가에 이바지했고 이로 인해 1인당 개인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17년 기준 대구 지역의 재산소득 유입 규모가 2.9조 원으로 전체 시도의 재산소득 유입 규모 합계 8.8조 원 대비 33.2%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1인당 개인 소득은 최근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부터는 부산의 1인당 개인 소득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대구에 살면서 인근 지역으로 통근하는 직장, 주거의 불일치 현상과 다른 지역 보유 자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개인소득은 대구 경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경제 지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1인당 개인소득이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 재고, 즉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내에서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다양한 소득활동이 개인소득의 증가에 이바지하고 있고 대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역 간 이동 교류가 많은 사회에서 낮은 생산이 반드시 낮은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치해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기에 유입에 따른 1인당 개인 소득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 전라북도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이 3.7조 원으로 1인당 202만 원, 7.6%에 해당하고 김제시는 지역 내 총 생산 2조 6,910억 원 곱하기 7.6%로 2,045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예산과 공무원의 가업은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1,730억 원을 들여 제2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등 생산력 증대에만 다걸기 해서는 안 됩니다. 김제시 역외 유출의 가장 큰 부분은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전주, 익산, 군산 등에 거주하며 김제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소득일 것입니다. 산업단지에 다걸기 하는 것보다는 역에 유입할 수 있는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좁게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교육에 관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농업 문화 외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누릴 기회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의료복지가 가장 열악한 김제시의 의료 지원 정책도 개선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효천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조성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것처럼 금산, 금구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유도로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 단위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도시 인근을 개발하면 경제를 대도시에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버리고 대도시의 경제를 김제시로 유입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와 가장 가까운 금구는 인구 감소가 적고 역외 수입 여건도 아주 좋습니다. 지역 화폐인 김제사랑 상품권 사용 확대와 활성화를 통한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 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김제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의 김제사랑 상품권 사용 의무 확대와 진급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백구 특장자 전문단지 조성으로 사람들만 많이 왕래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다못해 외지인이 쉬어갈 커피숍이나 휴게실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와 관광지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반드시 지역 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사업 인프라도 동반 구축해야 합니다. 지평선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와 백구 특장자 전문단지 조성 등 경제 성장률에만 다걸기 하지 말고 1인당 개인 소득의 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같이 실현할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